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3일이고 수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바이든 트럼프 대선 토론회 첫 번째, 그 다음은 아마 9월 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크게 폭망을 했는데, 바이든이 이제 그만둬야 된다. 차기 대선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걸 이제 미국 말로는 민주당 내셔널 컨벤션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행사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 전에 대선 토론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해요.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이든의 건강 상태와 정신적 건강 상태, 육체적 건강 상태와 정신적 건강 상태가 둘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미국의 여론이 몰랐다? 수뇌부가 여론이 모른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노출되는데 우리 일거수일투족 다 알잖아요. 대통령 후보 손바닥에 왕자 새긴 것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사소한 것도 문제가 돼요. 자, 미국은 우리랑 정치 환경이 좀 다르다. 생동감이 떨어져 있죠. 정치라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당 독재 같은 시스템이에요. 치고 핑퐁을 하고, 그럼 그 뒤는 당연히 권력 투쟁이 있게 돼요. 대통령이 누구 하느냐. 수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비난도 형식적이에요. 핵심적인 부분을 비난하지 않고 공유하죠, 이익을.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이해관계에 크게 아마 밀접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새삼 느끼게 되는데,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바이든의 대타로 지금 미셸 오바마가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게 미국판 어떤 권력 암투에 빙산의 일각을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도 많이 진짜 기울었다. 이런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다 노출되고 있는 걸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든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분위기는 되게 살벌한 분위기예요. 지난 주말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그 후보에 머물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 그 헌트 바이든, 질 바이든, 지금 봐서는 질 바이든이 약간 정신을 말짱하거든요. 그 헌트 바이든이 지금 이권에 개입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공화당 쪽에서 몇몇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수뇌부가, 백악관 수뇌부든지 민주당 수뇌부든지 바이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이 헛개비를 세워놓고 그들은 이번 대선 토론회에 나오면은 바이든이 폭망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백악관 핵심부하고 맨날 회의를 하는데 바이든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부가 모르겠느냐? 그거 믿기 어렵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선출도 되기 이전에 일찌감치 넉넉한 시간을 두고 11월 초거든요. 지금 7월 초잖아요. 4개월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의 약점을 노출시켰다. 의도적으로.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내부적으로 바이든의 생각과 민주당의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걸 일단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기사 뽑은 거 보세요. 아마 사설 같은데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바이든은 대선 후보를 포기해야 된다. 그냥 때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대안에 대한 막 발굴 작업이 막 들어갔어요. 바이든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의견을 이미 묻혔어요. 그리고 또한 미국 언론들을 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거의 없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후보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대안이 뭐가 있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예요. 미국 여론에. 묘하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마사지를 몇 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도 좀 있어요.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개인적 사실 포함해서.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건데, 스푸트니크가 정말 미국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토론회 경악한 민주당, 부상하는 해리스 후보론. 해리스가 나와야 된다. 그럼 부담이 없다. 바이든이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사퇴를 한다.
하고 부통령이 이때까지 바이든의 기조를 잘 알고 있었던 바이든은 더 잘할 수 계속 이때까지 잘 해왔지만 지금 건강상 이유로 더 힘들다. 나이도 81나 됐다. 그래서 바이든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해리스가 러닝메이트가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나온다. 그리고 쓸만한 부통령 후보로 같이 붙인다. 그럼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게 바이든의 어떤 체면 손상도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은 바이든보다 훨씬 나은 후보를 가질 수가 있다는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서 그때 지적했던 문제점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명도가 낮다. 과연 나라를 짊어질 수 있을까? 하는 수준이 될까? 그 정도 영향이 되나? 예, 즉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를 이길 수 있나? 글쎄.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에 맞설 수 있는 세력으로서 지금 게빈 뉴섬, 이는 지명도는 약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예요, 민주당.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여러 가지 오점은 많지만 트럼프하고 세웠을 때 무게중심이 대충 잡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스푸트니크 뉴스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이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은 마음은 있어도 돼. 카말라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 흑인이라는 데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부상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흑인을 못 믿어 해? 그래서 흑인 후보를 빼고 흑인 여자 후보죠. 백인 후보로 대체를 해? 이게 엄청나게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거 판세.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 그럼 해리스로 가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한테 이길 수 있나 해리스가? 그건 아니다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친민주당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 언론에서 이 분위기를 미셸 오바마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민주당에 우리나라처럼 당 대표가 있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비춰지는 것은 하원 의장이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장이죠. 다수당에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당 대표 격이 누구냐? 민주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봤을 때 브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예, 그가 실권자예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이미 이야기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브락 오바마의 정치 보좌관이 했던 사람이, 즉 오바마의 입이죠. 바이든이 후보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미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쪽에서 벌컥했죠. 헌터 바이든 포함해서. 근데 그게 재현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뒤에 수많은 어떤 전략가들의 행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든은 왜 이런 시기에 첫 번째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박살이 났느냐? 예,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자, 민주당이 손해보고 알았다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노출시켰다 이런 의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힐러리는 안 된다. 흑인이 돼야 된다. 자연스럽게 쓰리 쿠션이 미셸 오바마에 가게. 그러면 미셸 오바마의 권력욕, 오바마의 어떤 권력 욕구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부득이한 대한 제시냐. 예, 그 두 개는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적답을 하기는 그렇고, 이제 권력 암투적인 부분이죠. 내부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자, 이런 건 좀 지켜보면서 향후 일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대충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둔다. 예, 우리의 생각의 스펙트럼을 좀 넓힌다. 우리 한 번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권에서의 권력 투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예. 자, 이게 제가 오늘 미셸 오바마로 검색을 하니까 탁 뜨는 탑 스토리라고 돼 있죠. 이제 4, 5일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다수의 내용은 이거예요.
미셸 오바마가 트럼프를 누를 수 있어. 이거 엄청나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쏠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예.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을 좀 낮춰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확실하게 다지고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야기나, 힐러리 클린턴 이야기는 쇽 사라졌단 말이에요. 미셸 오바마가 부각된 거예요. 예.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플랜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미셸 오바마로 쿠션이 딱 돼서 딱 되게 하는 것은. 바이든이 그 미끼를 잘못 물었다. 주위에서도 참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 이 시기에 대선 토론을 하다니. 예. 자,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든이 그 미끼를 물면 아주 일찍 하는 대선 토론에서 박살이 나게 되면은 지금 역학 구도를 봤을 때는 미셸 오바마가 싫지 않다고 한다면은 미셸 오바마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 예, 미국 사상 처음일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미셸 오바마가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면 부부간에 대통령을 하는 경우가, 부자간에 대통령을 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기억하기로도 뭐 부시가 있었죠. 근데 부부간에 하는 경우는 그걸 부부간에 처음으로 하는 대통령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여론은,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론은 그걸 돌아볼 여력이 없고 그런 지적을 누구도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여론이 그게 안 되는 게, 미셸 오바마의 카드가 괜찮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며칠 전에 저도 그 자료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역사상 후보로 거론되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둘 다 싫다라는 여론의 비중이 역사상 가장 높다고 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은 비극이다, 미국의 몰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는 겨묻었고 하나는 똥 묻었는데 어떤 게 누가 겨묻었을까, 이런 걸 찾는 그 느낌이 비참하다는 거죠, 미국 유권자로서. 거기서 미셸 오바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부부간에 대통령 해도 되나, 이런 걸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여론이 구석에 몰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반가운 여론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핸디캡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좀 정치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도 자신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볼게요. 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막 나거든요. 이거 뭐 표정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거는 CNN 건은 아닌데, CNN에서 처음에 이제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폭망했다 하고 나서, 폭망한 분위기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때쯤에 해리스 부통령하고 뭐 화상 인터뷰를 하던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변명을 하다가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요. 클랩스. 펠로시도 그렇다. 자, 이런 기사는 뭘 의미하는고 하니, 해리스는 바이든과 같은 분위기다, 바이든보다 더 나은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강하게 시사하거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멘트를 실어 나르면서 리트윗했다 그러죠. 거기서 자기가 의견을 남긴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태아에 대한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쓸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즉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는 쪽,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실어 나르면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좀 100%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해지고 있는 미국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가 정신을 가진 미국의 희망 같은 희망의 아이콘으로서 자리 잡은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걸 실어 나르면서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쯤 정치인들이 트윗에서 거짓말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걸 깨달을까? 여기 대해서 여기 한마디 더 빚고 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인의 SNS 계정을 관리해주는 인턴들이, 예, 알바생들이, 어제 깨달을까? 어떻게 보면 좀 뭉갰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 기사를 호주 언론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실어 나르고 있어요. 미국에서. 여러 유튜버들이. 이거 상당히 타격이 크다. 미셸 오바마가 떠면서 가장 바이든 대체자로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해리스를 밟는 거예요. 네. 약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여론을 마사지하는 작업이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자, 이게 미셸 오바마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덕분에 미셸 오바마의 위키피디아 자료, 영문 위키피디아 자료를 딱 봤습니다. 상당히 길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64년생이에요. 60살입니다. 예순이고, 시카고 출신이고, 명문대를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프린스턴 다녔고, 하버드 법대. 그래서 아마 변호사일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법률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서 오바마도 그 회사에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돼서 결혼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자, 다른 둘이 있는데 상당히 개인적인 내용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아기를 가졌는데 유산이 됐다.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돼서 체외 수정을 통해서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두 딸을 낳았다. 뭐 이런 게 있고, 브락 오바마는 저기 아프리카 출신인 건 아시죠? 흑인 아버지하고 백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고, 미셸 오바마의 부계나 모계는 전부 다 이민자가 아니고 아주 그 미국의 남북 전쟁 전부터 흑인이 노예로 살던 시절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예였죠. 자기 부계도 그렇고 모계도 그렇고. 자, 여기서 한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저기 미셸 오바마는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후보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브락 오바마가 민주당에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바이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를 모르고 이렇게 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알았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권고를 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표면적으로까지 옛날 정치 보좌관 출신의 입을 빌어서 후보로 나와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또한 바이든이 내리는 수많은 결정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민주당 수뇌부가. 저는 브락 오바마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한 이야기를 봤을 때, 브락 오바마가 100% 정치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브락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런 무게중심이 잡혀있는 미국의 엘리트 중에 한 명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중차대한 세계적인 인류사적인 어떤 변화의 시기에 가자 전쟁 해결해야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해야 되죠. 예, 중국의 부상 막아야 되죠. 중국에 지면 미국은 폭망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상황 개선해야죠. 그게 북미 종전선언 문제가 또 갈려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치맥기가 있는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라는 또 특이한 존재, 그 둘 다 마땅치 않다. 예, 이게 미국이 폭망하느냐, 다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아하게 늙어가느냐, 영향력이 서서히 줄어드느냐, 그래서 미국의 데미지를 가장 줄이면서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오바마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다. 그럼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 작전이 뭔가? 저는 그 작전이 짰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제목에서 제가 언급했던 권력 암투, 보통 그런 걸 권력 암투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미셸 오바마한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제안이 올 가능성이 제일 크다, 제일 주목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체제로서. 이런 것을 알고 그러지 않았느냐, 어떤 계획하에 움직이는 분위기가 아닌가. 왜? 여러 번 권고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계속 거부했고 정책적으로 난맥상을 계속 보여서 트럼프를 넘어섰다. 오히려 더 위험한 존재가 됐다, 트럼프보다는. 트럼프는 장사꾼이라서 협상이라서 할 줄 알지, 바이든은 그게 아니다. 노욕으로 충만한, 폭력적으로 충동적이다.
미국과 세상을 위험에 빠뜨린다. 트럼프가 이야기한 러시아와의 3차 세계대전 같은 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멀어뜨리는 거, 떼어내는 그런 복잡한 전술 밑에 있는 참모들이 해놔도 결과적으로는 희한한 선택을 한다. 그걸 거듭해서 보여줬다. 아프간에서 희한하게 탈출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바이든이 말을 안 듣으니까, 왜? 그건 현재 권력이니까 이런 수단을 쓴 게 아닌가라는 그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 관점에서 보면은 일찌감치 이렇게 대선 토론을 해서 바이든을 폭망시키고 대체 후보자가 올라와서 자신의 인지도를 축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는 이런 거라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가장 어떤 중요한 확인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예,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죠. 예, 이것을 민주당 핵심부에서 즉 버락 오바마가 바이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수를 뒀다. 저는 예전에도 이제 이런 게 자꾸 쌓였잖아요. 공식 행사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짜 뉴스다. 조작된 거다. 근데 이번에 그게 백일하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즉 이것은 지금 백악관이 짜임새가 전혀 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참모들의 우리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참모들의 어떤 종합된 지혜에 자기의 어떤 결단이 포함되는 아니면 큰 안목이 포함되는 이런 결정이 내리는 게 아니고 산발적이고 서로 조정되지 않은 그런 백악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즉 이것은 버락 오바마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이든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아는데 말 토시까지 한 트집을 잡을 정도로 국민들이 다 알죠. 예, 오늘 탄핵 국회 동의하는 청원 동의 100만 명 넘었죠. 예,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추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만약 윤석열의 건강 상태가 지금 바이든처럼 이랬다. 이러면 우리는 벌써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근데 이게 묻혀져 간다라는 거. 이거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언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성력이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예. 미국의 그 수많은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왜 이런 걸 집요하게 파지 않습니까? 맨날 쳐다보는데 대통령을 분명히 알죠. 그게 기사화되고 체계적으로 왜 미국의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업무 수행 능력이 지금 판단이 안 될 정도가 되는데 환자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환자가 말이 안 되죠. 그걸 파지 않는다는 게. 자, 이것은 다가서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은 다. 예? 우리도 많이 관례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관례. 그래서 최근에 상임이나 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늦게 들어온 거 이런 걸 가지고 관례가 중요하냐 법이 중요하냐 당연히 법이 중요하죠. 그런 논란도 일어나는데 미국은 관례라는 말도 없을 정도로 손을 대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있다. 기사들도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이 250년간 이 체계를 유지해 오면서 쌓여서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게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파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언론의 책임이라고 봐요. 왜 이거를 대선 토론을 보고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엄청난 빚을 끌어써서 우크라이나에 퍼주고 무기 생산하는 방산업체에다 퍼주고 미국의 신뢰도를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전 세계에서 미국이 자꾸 위축되고 있고 경제는 위험해지는데 그게 핵심인 인물의 안위에 대해서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언론들이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안 알려준 거니까 그걸 바깥에다가. 예. 이것이 또한 미국이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거. 구조적으로 많이 뒤틀려 있다. 예. 운신의 폭은 아주 좁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 미국의 지하철이 후질까? 왜 고속철도를 놓지 못할까? 이런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들고 해결하려니까 여기서 고소하고 저기서 고소하고 방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뒤쳐져. 하려면 외국에서 기술 가져와야 돼요. 우리나라 아마 미국의 악명 높은 지하철 제대로 지으려면 아마 우리나라가 가서 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미 중진국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이 한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거 무너지죠. 루즈벨트 때 또는 아이젠하워 때 대량으로 건설했던 짧은 시기에 많이 건설했던 고속도로, 교량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빌려낼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수십 조씩 퍼주잖아요. 이스라엘 지원해주고.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제정신에서 이걸 왜 대선 토론에 와서 알게 되느냐는 거예요. 미국 언론의 책임이죠. 이것은 그걸 지적하지 않아요. 스스로 반성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건으로서 그냥 받는 거예요. 미국 대중들은 미국 언론에 대해서 따져야 돼요. 그런 분위기 없어요. 제가 봐서. 예. 이거 망조가 들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바마 일 같은 것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무리수를 제가 봐서는. 네. 드라마틱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니까 예, 세상의 흐름은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알잖아요. 대통령실 전화번호 예, 7070이라고 1010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손바닥에 왕자, 대선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 적어준 것도 천공이고, 대통령, 숙소, 어디로 정할지, 관사, 보러 다닐 때 같이 왔다는 사람이 천공이고, 예. 이 말은 즉 뭡니까?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천공이면은 대통령보다 천공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천공은 항상 대통령실 위에서 떠다니고 있어요. 이 번호를 누르면 천공한테 전화하는 거잖아요. 천공의 말을 되새겨, 천공의 말을 되새겨. 우리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알 수 있잖아요. 논쟁이 되고 이론이 알잖아요. 근데 미국은 접근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몰라요. 우리는 그것까지 알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 어디선가 보니까 대통령이 술 먹고 몇 번 지각했느냐, 내가 숫자까지 발로 뛰는 기자, 시민 기자라고 해야 될까요? 독립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악되잖아요. 어디서 술 먹었다 파악되잖아요. 영수증 무슨 돈으로 먹었냐, 명품백 받은 거 알잖아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 하는 거 보세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일을 보면서. 예. 우리가 최근 민주당에서 보면은 수박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수박 이야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박정희와의 경쟁 구도, 또 우리는 덜 발달됐을 때잖아요. 그때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독재 체제였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자, 그런 거를 지켜줬던 가신 그룹이 있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가신 그룹들한테 기회가 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박정희 죽고 나니까 박정희가 친애하던 그 하나의 소속의 전두환이 물려받았잖아요. 그 다음 그의 친구인 노태우한테 줬잖아요. 자, 그렇게 흐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바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게 옮겨간다는 거, 그걸 누가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바마는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예, 그 다음 트럼프가 4년 하고, 그 다음 바이든이 4년 하고, 그 부인이 또 한다. 예. 그럼 브락 오바마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 예, 미국은 큰 나라도. 그래서 김대중은 대단했다. 자, 전혀 노무현은 사실은 김영삼이 피급한 사람이죠. 예, 예. 그런데 그를 재질이 있다라고 알아보고 그를 후보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기회를 다 부여했잖아요. 그를 일부러 편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정한 룰을 펼쳐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가신 그룹들이 많이 얹어놨을 겁니다.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는 세력들은 그 세력들이에요. 지금 이제 김대중의 비서 출신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역 기반을 호남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김대중을 잇는 대통령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우세한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아이들이 날라와가지고 예? 노무현 그 다음 문재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게 저는 수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후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기회가 안 간 겁니다. 김대중이 저래 했다는 것은 큰 겁니다. 나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나를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 민주당의 틀을 만든 거예요. 우리의 지금 선명한 양당 구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계속 움직이면서 발전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지금 북미 종전선언 부분까지도. 그걸 다 이어줬잖아요. 김대중이 거기에 대해서 펼쳤고 노무현이 그 다음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걸 받아서 자기 할 일을 했고 문재인이 방점을 찍으려고 했다가 지금 좀 늘어지고 있죠. 예. 결국 이 라인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박들은 소외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일신 우일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의 민주당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우리가 이게 뭐냐. 적과의 동심까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망가진 거죠. 이번에 안 망가진 걸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스러운 거 많으시죠? 예, 그렇지만 그런 불만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치입니다. 미국에서도. 생각조차 못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99.9%가 같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법안 예산에 안 들어가니까 따로 법안을 예산은 확대를 못했으니까 따로 법안을 만들어서 돈을 추가로 주기로 한 거잖아요. 몇십조를. 그때 트럼프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찬성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크라이나에 돈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은 미국 방산업체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미국 워싱턴 정가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방산업체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든 된다. 그들의 유리한 쪽으로. 그들이 큰 로비스트라는 거예요. 예, 그 빚내서 백몇십 조 해서 그중에 80조를 우크라이나에 준 거잖아요. 나머지는 잘라서 이스라엘 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진짜 몇 안 되는 최고의 정치를 하고 있는 민도가 높은 그런 나라다. 그래서 남북 문제라는 부분이 지금 걸려 있어서 우리가 사실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민초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이게 이제 국제 역학관계 흐름, 또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왔고, 하늘의 흐름이 그게 맞으면 이제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북미 종전선이라는 게 그 흐름이고, 이번에 미국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미국의 권력 암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크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죠. 자, 그러면서 남북 통제에 분단의 어떤 한계가 풀리게 되면 우리는 더 멋져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런 걸 오늘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